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신용평가에 재직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금 새로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특허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앞에 이제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한국기술신용평가는 이제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기술금융에 접목을 시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국기술신용평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기술 금융이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술 금융에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저희 KTCB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이제 출범하게 되는 기술 금융의 일환으로 지금 기술 신용 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2020년 7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력은 짧은데 1년 동안 이제 기술 금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2021년 9월 달에 이제 금융위에서 인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기술 금융의 기술 신용 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립 취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TCB 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신용 평가 기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량적인 평가 부분으로 이제 위주로 돌아가던 그런 기술 평가를 특허 정보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좀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기술 신용 평가 외에도 이제 뭐 IP 담보 대출 평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의 맞춤식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좀 더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공정한 평가와 최고의 전문성, 고객의 신뢰를 모토로 삼아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허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위주 도메인이 저희를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위주 도메인이 이제 20년 이상 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 DB를 활용해서 기술 금융에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요. 신용정보업에 이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요 주주들의 구성이 이제 증권사들의 주주가 이제 50%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SK증권과 뭐 메리츠금융그룹, NH투자증권 이런 금융회사들이 이제 저희 주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즈 도메인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년 넘게 된 국내 최초의 특허 기술 정보 전문 회사이고요. 이제 위즈 도메인은 다양한 특허 DB들을 이제 산업계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계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 쪽에 이제 시장으로 좀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를 100% 출자를 하여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즈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전문성과 저희 회사의 이제 금융권의 전문가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그 TCB 시장에 좀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KTCB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TCB라고 하는 기술 신용 평가와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IP 담보대출 평가가 주 평가가 되는 기술 가치 평가, 그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 평가라고 해서 이제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한 업체들을 이제 평가해 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 특례 상장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VC나 창업 투자 회사 같은 이제 자본 시장에 좀 특화된 기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CB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고객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된 TCB 평가 보고서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자사 기술 진단 평가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 자사 기술 진단 평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영업 대상을 이제 금융권과 투자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 같은 데를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기관들 외적으로도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한 그런 이제 평가 같은 거를 저희 쪽에서 이제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에 관련돼서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희 한국기술신용평가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신용평가의 전문가로 구성이 또 되어 있고요. 금융권에서 또 오랜 기간 또 이제 몸담았던 이제 저희 임원분들이 이제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되고, 또 기술평가를 또 오랫동안 해왔던 평가 인력들이 이제 여기 이 회사에 합류를 하게 돼서 이제 좀 전문성 있는 이제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업과 기술신용평가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었던 전문가들이 이제 합류를 해서 차린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좀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위주 도메인 같은 경우고, 저희가 이제 기술평가 기관들 중에서는 최초로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기술금융에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주 도메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130여 개국의 특허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방대한 특허 DB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쪽에 특허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그 특허 정보를 받아서 기술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평가의 그 평가 항목에다 접목을 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권과 금융권 대상으로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기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객 니즈나 자본 시장에 맞춘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술 금융의 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기술 금융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특허 쪽 정보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는 거라 기술 금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기술금융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술금융의 일환으로서 이제 기술신용평가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TCB 평가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신용평가를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라는 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많은 자금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처음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선도를 했고, 나이스 평가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라는 회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2개의 회사가 더 생겨났고, 그 회사가 이제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좀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처음 취지는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기술력만 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기술금융의 취지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담보 중심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기술금융은 담보가 아닌 그 업체의 기술력만 보고 이제 그 기술 평가에 근거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통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그렇게 다 명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좀 시장이 조금 이제 혼탁해지면서 이제 실적 쌓기용의 그런 평가가 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 시장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금융의 형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등급 평가랑 가치 평가로 이제 크게 나뉠 수가 있고, 그 대출용 평가가 있고, 또 기술 기반 투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기술신용평가랑 기술가치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특허 정보를 기술신용평가와 기술가치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신용평가는 아까 같이 이제 기존의 신용평가랑 기술평가랑 이제 가중결합을 해서 등급화해주는 기술신용평가가 이제 생긴 건데요. 신용평가는 이제 재무적인 기반과 이제 뭐 그 회사의 인프라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봐서 이제 과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현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평가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개인 신용평가가 있고 또 기업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평가에 대한 한계는 이제 기술력과 이제 특허라는 그런 무형자산을
이 등급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평가라는 것이 새로 생긴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 다 제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과 이제 기술 가치를 다 부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신용평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이제 도입하면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결합하는 형태의 기술신용평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술평가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기술 투자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신용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좀 부족하다는 또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이제 같이 가중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용평가 모형을 이제 70이나 60에서 70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기술평가는 이제 30에서 40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서 가중 결합을 해서 이제 TCB 결합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TCB 결합 등급은 이제 등급 조정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기술 신용 등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절차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금융권 은행이겠죠. 은행 쪽의 창구에 이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면 기술평가 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기술평가 기관은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모형을 돌려서 기술신용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이 산출된 기술신용 등급을 보고서 형태로 은행에 제공을 합니다. 은행은 이제 대출 여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로 삼게 돼서 이제 담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좀 대출을 실행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일단 신용평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용평가 모형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기술평가 모형은 이제 아래 보시는 것 같이 28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사업화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크게 보고 있고, 이제 중항목으로는 이제 뭐 경영주의 역량, 그다음에 기술 인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경영진 전문성, 기술 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수익 전망, 혁신성, 시장, 제품 우위성, 이렇게 크게 항목을 8개 항목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평가라고 해가지고 꼭 기술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일단 경영주의 역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고, 기술 개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제품화 능력, 그다음에 이 제품을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 전망까지 다방면으로 보기 때문에 간혹 이제 기술이 되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기술 평가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이런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경우가 자주 오는데, 좀 이렇게 전반적인 기업의 역량, 기술 사업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본다는 것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경영주 역량 같은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기술 혁신성 부분과 이제 제품 우위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정성적인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서 이제 평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자의 그런 상이한 단점들을 이제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특허 지표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평가에 지금 현재는 좀 특허 지표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모든 평가자가 동일한 특허 지표를 보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고요. TCB 외적으로 이제 또 시장에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권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IP 담보대출 평가라고 해서 특허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금융에서 이제 기존에는 기술 신용 평가가 거의 300조 이상의 대출 금액 잔액을 지금 풀어놨는데, 최근에는 IP 담보대출 평가가 이제 1조가 넘어가면서 시장을 이제 빠르게 이제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전 거래라든지 현물 출자 아니면 금융, 뭐 전략, 세무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담보권 설정과 이제 투자 유치에 활용되고 있는 가치 평가입니다. IP 담보대출 평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치 평가는 뭐 아시겠지만 기술성 분석과 권리성 분석, 시장성, 사업성 분석 이렇게 크게 4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가치 금액을 산출해서 이 기술성 분석과 이 평가 요소들을 분석한 부분을 이제 금액으로 산출하는, 그래서 그 기술의 가치 금액을 산출해서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IP 담보대출 평가는 시장에서 로열티 공제법을 지금 위주로 쓰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IP 가치 평가다 보니까 특허 정보에 대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개입이 되면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가치 평가 기관들은 이제 특허의 이제 기술성과 이제 시장성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 금액을 내는 산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평가자들마다 또 그 가치 금액에 다 상이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특허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특허를 선정하는 데부터 해서 이제 그 특허를 가치 금액을 낼 때 활용하는 데까지 좀 최대한 접목을 해서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술금융 형태에서 이제 IP 담보대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평가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IP 담보대출 평가는 이제 신청부터 이제 보고서 발급까지 빠르면 3주, 오래 걸리면 6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특허를 선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가치 금액을 산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비용도 지금 이제 거의 500만 원 정도의 그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회수의 문제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이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회수 기구를 둬서 이제 그런 이제 금융 친화적인 형태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이제 비싸다는 거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기간 저비용의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가치 평가 대상을 빠르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선된 특허에 대해서 이제 심화 기술 가치 평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가치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이제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고 그 특허들 중에서 심화 기술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기술 신용 평가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타 기관과의 비교를 한 장표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항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자의 뭐 경험 수준 아니면 이제 기술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경영진이 몇 명인지, 연구개발 조직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 인력이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조사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평가자가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정량적인 항목의 평가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식재산 보유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의 개수로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특허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한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기술력이 없는 회사냐?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재산의 좀 질적인 평가도 이제 평가 요소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허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좀 평가 모형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가자들마다 이제 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기간은 이제 5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했다고 하면 정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등급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평가 매뉴얼이 있지만 그 기술을 바라보는 평가자의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그 동일한 기술을 좀 더 좋게 보는 평가자가 있고, 그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는 이제 그 차별성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 KTCB는 이제
그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허 지표들의 이제 정량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평가 등급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의 일관성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 등급의 일관성이 없으면 이 평가서는 누가 평가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이 어떤 평가자가 평가를 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여신을 해주고 투자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 등급의 일관성은 평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CB는 이제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허 DB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 항목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좀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술의 차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러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평가자가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고, 기술 수명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기술은 보통 성숙기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평가자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특허 DB를 가지고 있어서 그 특허 DB를 바탕으로 이제 피인용 지수라든지 고피인용 지수 같은 지수를 활용해서 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DB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자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역량에 따른 이제 평가자가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도 어느 정도 등급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저희 KTCB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지식재산의 질적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객관화시키는 게 저희 쪽의 최대 목표고요. 이런 정량 평가랑 정성 평가를 모두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희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허 지표가 이제 KIP 스코어인데요. 이게 위즈 도메인에서 개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 친화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기관들은 특허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 특허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게끔 KIP 스코어랑 KIP 밸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P 스코어는 이제 기술성이랑 시장성, 사업성, 그 권리성 부분의 측면에서 이제 그 특허 지표들을 가중 결합해가지고 산출된 KIP 스코어고요. KIP 밸류는 이제 가치 금액에 따라서 이제 등급화시킨 그런 이제 저희 KTCB만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는 기술신용대출 평가보고서를 신청하면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특허 리스트만 보고는 이 특허가 어느 정도의 특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KIP 스코어랑 KIP 밸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특허를 활용해서 또 같이 IP 담보대출 평가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IP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이제 OECD PQI 지수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발된 정보이긴 한데, 좀 더 이제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해서 지금 KIP 스코어를 산출하고 있고요. 이 KIP 스코어가 이제 이 C라는 등급이 이제 뭐 정확하게 맞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이게 어떤 그러니까 특허에마다 이제 어떤 평가자가 평가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자동 산출 모형이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이제 C등급과 뭐 B등급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권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좀 더 유리한 특허를 이제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TCB 기관들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쪽에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른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통해 시장에서 이제 좀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P 스코어는 이제 저희 KTCB의 자동 특허 등급 산출 시스템으로 이제 산출이 되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다수이면 각각의 KIP 스코어들을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뭐 100개다. 그러면 이제 100개의 특허 KIP 스코어를 이제 산출을 해줘서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를 사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KIP 밸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치 평가를 조금 더 자동 산출 모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그 다수의 특허들 중에서 이제 군집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빠르게 스크리닝해서 평가 기간을 이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저희 지표입니다. 이제 기존 TCB 기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특허 리스트만 이렇게 뽑아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KIP 스코어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요 기술 분야, 이제 이 특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이제 출원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타 특허 분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출원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특허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뿌려주고 있고, 이제 TSGR이라고 해서 그 기술 성장률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10년 뒤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그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기술 분야를 이제 검색식에 넣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분야의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신규 진입 기업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시장에 출원이 얼마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지금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지금 어떤 평가기관도 지금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특허에 대해서 질적 분석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는 보셨겠지만, 이제 기업에서 이제 경쟁사를 판단할 때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높은 그룹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제 좀 경쟁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금융권에서도 경쟁사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경쟁 기업들이 특허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런 이제 피어 테크 분석과 이제 그 유사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기업체에서는 본인들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되게 우수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기술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이런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쟁 업체들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특허 동향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 지표를 활용한 이제 저희 쪽의 그런 서비스가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화 대상 후보를 또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금융권 중에서도 좀 투자 회사들한테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회사들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빠른 기업을 빨리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이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빠르게 그 기업 후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투자 회사들이 이제
그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